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는 카톡 글쓰기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좀 전에 오전에 생각나는 것을 제가 말로 말로 이제 음성 녹음을 한 거죠. 음성 녹음이 아니라 텍스트 변환이 이루어진 거죠. 요즘에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향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음성 인식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 기능들이 연결되면서 말로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10여 년 전부터도 우리들에게 제공된 적이 있는 그 영어 번역 어플이나 통역 어플 같은 것들,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음성 인식만 잘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금방 번역, 통역이 좀 더 정확도를 높여가는 그러한 자료들로 우리들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몇 가지 읽어볼까요? 지금 이거 아침에 10시 34분이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13분인데 그때 제가 말로 적었던 거 한번 볼게요. 저도 아이들의 생각을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기부여 받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을 두고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대신 꾸었습니다. 그들이 꿀 수 없는 방향을 대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는 선택지 가운데 최선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먼저 꿈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며 함께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로 쓴 이 글의 내용처럼 부모가 꿈을 대신 꾼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꿈을 꿔야지, 아이들이 꿈을 찾아야지, 부모가 꿈을 정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한다고? 제가 강요라고 하는 어떤 그 어휘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방향 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일 수 있습니다. 최악은 아니라 어찌면 차차선 정도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어떠한 것을 아이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갖게 될 그 직업도 그 가치관 위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방향성을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때나 글쓰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운동, 그런 체성학습을 결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그 안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지만 한 가지 기준은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소개해주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한 그 노력의 결과가 인정받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여서 남의 칭찬을 얻고자,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린 시절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해서 칭찬받았는데 독서와 글쓰기와 영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왕 하는 운동, 아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의 그 노력의 결과가 조금 더 쌓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권도 너무나도 좋은 운동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기 아닙니까? 그런데 태권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와 아마의 경계가 너무나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년 동안 태권도를 해도 용인대 태권도 학과를 나온 국가대표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올림픽에서 브라질의 의사면서 생활체육을 했던 어떤 사람이, 생활체육이지만 정말 죽도록 연습을 했겠죠. 전문가 수준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쳐서 은메달을 딴 그런 경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정식 운동선수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국가대표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전문성을 좀 운동에서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태권도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주짓수라는 운동을 찾았고요. 그 당시 호아가 4, 5학년 때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했었는데, 발레는 제 지인들 가운데 전문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연도 열어줄 때 돈도 들고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 가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왕 돈을 들이는데, 물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설득의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한 주짓수 체육관에 아이를 한번 데려가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따라오는 걸 좋아했어요, 호아가.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본인도 운동을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7년 정도를 지나서 호아는 6년, 7년이 아니죠. 초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름 장호아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주짓수계에서는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겠죠. 그리고 실제 대회를 나갔을 때도 6, 700명 참여하는 대회에서 초청 선수로 시합도 여러 번 가졌었습니다. 고1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영어와 여러 가지 외국에서의 생활 하느라고 집중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치고 올라간 너무나도 수많은 어떤 중고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 투자한 결과로 나름대로 상위 1%의 실력을 가져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회를 통해 한번 인증해봤다라는 것. 여러분, 이 경험치,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경험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이렇게 가소로운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한 생각을 카톡으로 옮긴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은 그저 문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보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시켜가는 맥락을 파악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책을 통해 데이터를 만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여러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의 흔적을 살핍니다.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대현 독서대학 유튜브 업로드 데이다. 매주 키워드를 잡고 키워드를 통해 유튜브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 삶을 산다는 것, 나눈 것을 연결지어가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나누는 삶을 디자인해가고 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부족함이 채워지고 조금씩 변해가는 삶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2년 만에 계절학기 캠프를 진행하게 된다. 트리비움 독서 글쓰기 캠프. 배우고 익히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한마디로 정보력, 사고력, 표현력을 세워가는 캠프다. 교사가 가르치기보다 아이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발언은 줄이고 아이들이 읽고 생각을 글로 옮기며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호도의 독서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커리큘럼을 세워갈 수 있는 독서 글쓰기 캠프가 되었으면 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난 방법으로 기존 지식과 연결지어가며 대체 불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역량,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며 세워가는 캠프가 되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준비되지 않았지만 키워드를 하나 생각하면서 바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그리고 텍스트 변환이요. 이렇게 커서 손을 누르면요, 밑에 마이크가 뜨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누르면 몇 초 뒤에 이제 녹음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주제로 해볼까요? 또다시 한번 유튜브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할지는 생각이 안 났고, 누르고 유튜브라고 하는 말을 마중 눌러 생각나는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바로 말로 그냥 녹음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플랫폼이다. SNS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활용도를 넘어서 기업들의 이윤 창출의 플랫폼으로도 작동되고 있다. 신문에서 SBS 방송국의 수익이 유튜브를 통한 수익금이 그들의 기존 수익금을 벌써 넘어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적도 있다. 유튜브는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고 공부와 집중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유튜브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플랫폼이기도. 이렇게 60초가 지나면 이제 정지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려면 누르세요를 누릅니다. 삶의 기회를 창출해 가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레토릭을 강화하는 도구로 유튜브를 활용해 보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스트리밍 영상, 교회 설교 영상, 강의 영상을 올리는 그 서버를 대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요즘은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 활용할 수가 있다. 그 가치는 10여 년 전이라면 수백만 원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의 해악,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해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해악뿐만이 아니라 문명의 이기, 우리가 잘 활용했을 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로 유튜브를 활용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자녀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그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혹시 이전의 생각으로 앞으로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전제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나 때는 그랬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아니다. 대다수는 진리가 아닌 시대를 반영한 가치와 생각인 경우가 많다. 현재 나만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겠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자녀들을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가만두는 시간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어른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곤 한다. 네, 정지를 누릅니다. 그리고 보내기를 합니다. 지금 말이 많이 꼬였는데 정말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던지고 하다 보니까 정돈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체로 이 카톡 글쓰기를 활용할 때는 언제냐면 좋은 생각이 났을 때예요. 그러면 말로 천천히 풀더라도 나름 논리적인 어떤 맥락의 글이 쓰여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간판이나 현수막 문구를 봤는데 그것이 저에게 기존 지식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지한 뒤에 그 떠오른 생각을 적거든요. 지금은 떠오르지 않은 생각을 만들어내느라고 좀 말이 꼬였는데 한번 쓴 걸 한번 볼게요. 굉장히 분량은 많습니다. 유튜브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플랫폼이다. SNS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활용도를 넘어서 기업들의 이윤 창출 플랫폼으로도 작동되고 있다. 신문에서 SBS 방송국의 수익이 유튜브를 통한 수익금이 그들의 기존 수익금을 벌써 넘어섰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적도 있다. 이제 이야기가 좀 바뀌죠. 유튜브는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고 공부와 집중도를 방해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유튜브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기회를 창출해가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레토릭을 강화하는 도구로 유튜브를 활용해 보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스트리밍 영상, 교회 설교 영상, 강의 영상을 올리는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요즘은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 활용할 수가 있다. 그 가치는 10년 전이라면 수백만 원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의 해악, 우리 삶에 미치는 해악,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해악뿐만이 아니라 문명의 이기, 우리가 잘 활용했을 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로 유튜브를 활용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자녀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그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혹시 이전의 생각으로 앞으로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전제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나 때는 그랬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아니다. 대다수가 진리가 아닌 시대를 반영한 가치와 생각인 경우가 많다. 현재 나만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겠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자녀들을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가만두는 시간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어른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곤 한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글을 보면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요, 컴퓨터 자판을 통해 글로 이 글의 맥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문장을 수정 보완해 가면 멋진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글쓰기라고 하는 것, 종이 위에 쓰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다른 차원의 기술로 진화해 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말로 글을 쓰는, 글의 초안을 그리고 우리 아이디어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방법들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장대현 독서대학의 여러분들과의 정보 나눔은 카톡 글쓰기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의미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